(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13강 영조정조의 탕평정치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었던 한국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갑술한국이 마지막이었었죠. 자, 갑술한국 어떻게 됐어요? 갑술한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지? 자, 기사한국 때 희빈 장씨의 아들 인현왕후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희빈 장씨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남인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갑술한국에서는요, 서인 세력들이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서인 세력들이 주도해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자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남인 세력들이 축출되면서 우리 이 서인 세력들이 갑술한국에서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이 이제 계속 주도하나 싶었는데 서인이 나눠지죠. 서인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론이 이제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고, 노론은 누구의 학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찾아보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율곡이이입니다. 왜요? 항해도 학파였었잖아요. 그죠? 이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조식이랑 이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인 남인으로 나눠졌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그 북인 세력들은요, 광해군과 같이 축출됐었고, 그리고 우리 남아있었던 남인 세력들은 이 갑술한국을 통해 가지고 축출이 됐다. 그럼에도 남아있었던 자녀 세력은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특히나 소론이 중시했었던 것은 실리, 노론이 중시했었던 것은 뭐야? 대의 명분.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중시했었다. 자, 이 노론이 지지했었던 게 바로 연인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환국은 어느 왕 때 일어났었던 거야? 한국은 어느 왕 때? 숙종이에요, 숙종. 그래서 숙종께서는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거지. 내가 너무 지금 보니까 한 당이 다른 당을 축출해내면서 하나의 당에서만 너무 정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지? 5글자로. 일당 전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제가 뭐야? 독재야, 얘들아. 한 파에서, 한 당에서 독재를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 친구는 여러분들 고개를 올려다 보세요. 북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당전제화는 나빠요. 그러니 이 한 당이 독재하지 않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정말 이 붕당 그대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일당 전제화를 막기 위해서 숙종께서는 탕평론을 제기를 했는데, 탕평론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시행시키지는 못했었다. 자, 이 탕평론이 뭐예요?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고 똑똑한 인재들을 두루 등용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탕평론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탕평론은 제기했으나 그렇게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숙종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맞아요. 희빈장 씨의 아들이었었던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경종, 희빈 장씨의 아들이었는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을 왕에 올리네 마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경종께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으니, 자, 이 숙종에, 눈에 들어왔었던 한 궁인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정말 열심히 이제 선대 제사도 계속 지내고 묵묵하게 막 지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냥 묵묵하게 자기를 하고 있었던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숫빈 최 씨입니다. 숫빈 최 씨, 궁인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동안 계속 본인이 닦아왔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던 걸 계속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 왕한테 승은을 입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왕과 이제 동침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연인궁이 되겠습니다. 그 연인궁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누구였겠어요? 노론입니다. 그래서 노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즉위하게 된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정조가 되는 것이죠. 영조가 되는 것입니다. 연인궁이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영조께서는 탕평책을 강조했어요. 탕평책. 우리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 알죠?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 선생님 때는 그랬어. 급식에서 잘 나왔어. 왜 그 독토리묵 하얀 색깔 묵사발에다가 계란에다가 당근에다가 막 김에다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탕평채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맛이 또 어우러져가지고 제법 먹을만 하거든. 그치? 탕평채가 못 먹겠어.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 탕평채 맛있어. 간도 잘 되어 있고 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파에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평평하게 다 두루 넣었다 해서 탕평채인 거야. 탕평책도 그럼 뭐겠어요? 당파에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다 등용하겠다. 소론이든 노론이든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 하물며 축출됐었던 아직 남아있는 자녀, 남인들도 등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야? 탕평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조께서는 탕평책을 진짜로 나는 숙종처럼 제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게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노름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탕평비를 건립하게 된다. 탕평비, 내가 탕평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비석이 되는 것이죠. 비석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탕평비를 건립했었고, 그리고 문무를 정비를 했어요. 개혁 정치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문무를 정비한다. 문물 정비. 어떻게 정비를 하셨냐? 첫 번째,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별표예요. 균역법 엄청나게 별표입니다. 이 균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우리 군역이 있었다 그랬지. 군대를 가는 것. 군대를 안 가면은 우리가 성인 남자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근데 군대를 가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됐었어. 1년에 군포를 2피를 납부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군포는 지금으로 치면 옷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필, 군포를 1년에 군포를 2필 내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1년에 군포를 2필. 근데 이거를 바꾼 거야. 왜? 군포를 2필이나 내는 거 사람들이 힘들거든. 그래서 이걸 한 필로 줄여준 게 바로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한 필로 줄인 것이 바로 균역법이 된다. 자, 균역법.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엄격한 형벌을 금지했습니다. 엄격한 형벌. 뭐 때리거나 사형수에 대해서 막 조금 우리가 그런 거지. 사형수한테 이 사람이 정말 사형이 돼야 되나를 3번을 물어보는 삼심제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삼심제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형벌을 금지했다. 엄격한 형벌을 금지했다. 라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가 3번 심사를 내는 삼심제를 도입했었다. 그리고 군대, 현재 지금 있는 군대를 다시 정비를 하기도 했고요. 군영을 정비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에는 뭐라 그랬었지? 조선 전기에는 중앙군이 5위 체제였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 중앙군의 군대는 5군형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도감. 자, 훈련도감은 언제 설치됐어요? 맞아요. 임진왜란 휴전기, 임진왜란 중간에 이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지? 수어청, 어영청, 총영청, 금이영까지 5가지의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5군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군대들을 어디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제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이랑 금이영을 각 나눠가지고 어디 도성을 정비해야 될지를 다시 정비하게 된 게 바로 영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법이 너무 좋잖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백섬이면 이 균형법 너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균형법이 최고인데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전하, 균형법 좋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좋아서 길이 날뛰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줄여버리시면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확충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나라의 재정 90%는 뭡니까? 세금이에요. 그렇지? 우리 백성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세금을 줄였으니 나라의 재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 노비종무법이에요. 노비종무법. 자, 노비종무법. 이때 노비가 너무 많았어요. 노비는 우리가 조선시대는 법제적으로 뭐라 그랬었지? 양천제라 그랬었지. 양인과 천민이 있었던 거예요. 천민은 한마디로 노비야. 천민은 천한 사람들을 뜻해. 재산처럼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재산처럼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처럼 여겨지는 노비들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 노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노비면은 무조건 그 자식은 노비였었어. 근데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는 거야. 엄마가 양인이면은 무조건 이제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비가 아니게 된다. 천민이 아니게 된다. 해가지고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노비 종무법. 엄마가 신분이 종자가 양인이면은 어떻게 된다? 엄마처럼 그 다음 자식도 양인이 된다. 라고 하면서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조금 더 잘 나오는 파트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좀 잘 나오냐면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지.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는 한 당이 독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그쵸? 일당 전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런 거지. 내가 군주가 그러려고 한다고 한들 신하들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한마디로 관직을 뽑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군주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은 관리를 선발하는 6조 뭐가 있죠? 2조. 그쵸? 2조에서도 관직을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뭐야? 그 관리직이 뭐야? 심의겸이랑 김효원이 그렇게까지 싸웠었던 그렇지 2조 전랑. 전랑이라는 자리였잖아요. 그치? 2조 전랑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 이거는 관직, 관리의 계급을 얘기하는 거고 관직을 얘기하는 거고 2조는 6조의 일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2조 전랑은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 이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래야지만 영조께서 이야기한 이 탕평책이 진짜 시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조전랑의 이 권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라 그랬었죠? 붕. 자, 붕당의 근거지는 살림 세력이 기반을 놔뒀었던 거기죠. 어디야? 살림 세력이 기반을 놔뒀던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서원과 향약 얘기했는데 향약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서원이에요.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정리합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던 서원을 싹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문물정비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문물정비에 하나 더 추가를 합시다. 청계천을 정비합니다. 청계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준천사를 세우기도 했죠. 요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조금 잘 나옵니다. 준천사. 내신보다는 한능검에 조금 잘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같이 한번 적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편찬사업까지 시행을 했었다. 편찬사업은 여기 옆에다가 조금 적어볼게. 편찬사업. 요 편찬사업은 별표. 요거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 잘 나와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한 문제. 고등학교 한국사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한국사 시험 보고 이런 생각 들 거야. 아, 한국사 별거 아니네?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 한국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공부해도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한국사는요. 고등학교 오빠들 지금 표정 보세요. 굉장히 지금 낯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거든. 고등학교 내신을 경험했어. 문제 어렵다는 거 알아. 되게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한 문제가 귀해.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어떤 것을 편찬했냐? 바로 속대전입니다. 선생님, 속대전이 뭔데요? 자, 봐봐. 우리 세조가 편찬하기 시작해가지고 왕성은 성종 때 됐었던 조선의 대전, 법전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경국대전이었었죠. 여기까진 다 안다 이거야. 중학교에서는 이것만 물어봐요. 중학교에서는 딱 요 정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작돼가지고 반포는 성종 때 했다. 반포는 성종 때 되었다. 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게 중학교 수준. 그리고 더 깊게 나가는 게 고등학생. 자, 보세요. 경국대전이 세조 때, 성종 때 만들어졌대. 조선 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야.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 태세, 문단세. 7번째 임금이잖아요.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7번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번째 왕이었었던 세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조선이 500년 역사인데 지금 조선 후기까지 법전이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요, 지금 계속 개헌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치? 아직 대한민국의 역사가 100년이 채 되지가 않았는데도 지금 벌써 여러 차례의 개헌이 됐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